이용로 교장 선생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까 이현명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0년에 민선교육감 들어오고 제일 먼저 추진했던 게 바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하고 혁신학교 그리고 이 교원 업무 경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학교 업무 정상화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10여 년째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아까 처음 개인적인 교직 삶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직 생활 해오면서 정말 이것만큼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교직 삶이 얼마나 황폐해야 될까 싶었고요. 그래서 이 도교육청에서 발표하는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에 추진 방침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직접 한번 실천을 해봤어요. 현장에서. 제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겠지만 교무부장 할 때까지는 제가 교무부장 할 당시만 해도 학교에 가장 바쁜 사람은 교무부장이었어요. 온갖 기획과 잡다한 것들 다 처리하는 건 교무부장이었고 그러다 이제 2015년에 교감으로 나가면서 야 이제 교감 됐으니까 저 내 교무부장 할 때 옆에 앉았던 교감 선생님처럼 나도 컴퓨터에서 뉴스도 검색하고 쇼핑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하필 2015년에 교감 발령 나가니까 그 해부터 웬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업무 전담팀의 팀장이 교감이랍니다. 그래서 교감이 다 도맡아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편 생각했죠. 그래, 야 이거야말로 내 교사 시절에 그렇게 꿈꾸었던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발표했던 그런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 방침을 그대로 현장에서 적용해봤고요. 정말 우리가 꿈꾸었던 지금도 아마 전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라남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생님들의 꿈이기도 하고 모든 선생님들 꿈이 가장 첫 번째 꿈이 바로 아이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연수라든지 수업 연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게 꿈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 6년 동안 꾸준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원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직생활 36년째 교직생활 하면서 강원도 교육청이 발표했던 추진했던 최고의 정책이 저는 이 학교 업무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만은 없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가 요즘 학기 말이고에서 저희 학교에서는 2주간에 걸쳐서 교육과정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하고 있고 지난 월요일에는 4분의 부장선생님하고 교장교감하고 같이 평가회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들끼리 평가하는 걸 보니까 민주적인 학교 문화하고 학교 업무 정상화는 강원도에서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매우 감사했고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송별식을 하는데 2월 말에 인사발령이 나고 송별식을 하는데 어느 여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이제 전 교감이었고 교감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번의 삶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린 거고요. 2번째는 학교 업무 정상화를 만난 겁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를 통해서 제가 선생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는 정말 제 삶의 교직 삶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아마 아까 경기도의 이야기도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이 학교 업무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은 서울, 경기, 부산, 광주처럼 큰 학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필요성을 잘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아마 전라남도 교육청도 강원도하고 상황이 비슷할 것 같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6학급 이하, 60명 이하의 학교, 소규모 학교가 60%를 차지합니다. 이 6학급에서 이 선생님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소연했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게 6학급짜리, 6학급 이하의 학교일 겁니다. 그 6학급짜리 학교에서조차도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선생님들이 교과교육과 생활교육, 자기가 맡고 있는 학급의 교과교육과 생활교육 외에는 담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 여섯 개 학년 중에서 한 거의 절반 정도의 선생님들은 아예 그 학년의 교과교육, 생활교육 외에는 담당하지 않는 그 정도까지 그 학교 업무 정상을 해왔었고요. 지금 제가 근무 학교는 그나마 좀 학교 규모가 있는 학교입니다. 15학급인데 61쪽에 보시는 것이 저희 학교 업무 분장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교장도 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9월 1일부터는 이제 총괄로 되어 있죠. 통할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업무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체험학습 안전요원, 학부모의 텃밭 사진 촬영, 인문교육, 동아리, 올 들어와서는 그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물품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일까지 제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들이 학교 업무 정상화 이후에 가장 바쁘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선생님들 거의 안 보입니다. 부장교사, 부장 선생님들만 4분이 보이고요. 담임 선생님들은 어디가 있냐면 맨 밑에 있어요. 담임 선생님들의 업무는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담임 선생님들의 업무 분장은 2가지입니다. 해당 학급의 교육과 교육과 생활교육입니다. 이 2가지 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무는 일절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도교육청에서 공개했던 추진 방침, 그걸 현장에 그대로 적용을 해봤고요. 담당 장학사님하고 계속 확인하면서 이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하면서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한 가지도 탈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뒤쪽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제가 교직 생활 초기에 가졌던 그런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 꿈이 그럼 더 이상의 꿈이 없을까?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간사한지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까지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더 많은 걸 자꾸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도 이제 이거 학교에서 어떻게 좀 지원해 주세요. 이런 것까지 이제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2분께서 말씀하셨던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다양한 직종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학교가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고 있고요. 학교에는 3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77개의 직종이 있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급식과 관련한 것만 해도 최소한 5개 이상의 직종이 있습니다. 이 학교 업무 정상화를 도교육청에서 이제 업무 기준안을 만들면서 각 직종별 대표자들을 모아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각 직종별로 다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 이거 우리 업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 학교에도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2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학교에 왜 근무하고 있는지, 우리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다양한 자기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지금까지의 학교 업무 정상화가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효율적으로 재조직화하는 데 신경을 썼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다양한 직종 그분들의 업무도 한번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은 모든 학교가 다 상황이 다릅니다. 서로 문화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내려준 그 추진 방침만을 모두가 따를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학교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개인적인 교직 생활과 학교 업무 정상화 관련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교무 정상화의 그 보다 선결 과제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본청에서 시행되는 하다못해 뭐 학교무 정상화 정책까지도 모두 다 학교의 새로운 업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셨습니다. 다음 정말 이 그 선언적인 문장이 가슴 울리는데요. 학교 업무, 교원 업무 정상화는 업무 경감이 아니다. 초점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라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65쪽의 4번 교원 업무 정상화는 업무 경감이 아니다라는 원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학교 지금 교육과정 평가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학생, 학부모, 교원 다 높은데 교직원 그중에 제일 어려운 점이 너무 바쁘다였습니다. 너무 바쁘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못 말리겠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다른 행정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줄여드리니까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오히려 2배, 3배로 늘어나고 그거 꼭 해야 돼? 근데 해야 된대요. 아이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행정 업무를 경감한다는 것은 행정 업무를 아이들, 학생들에 맞춰서 끊임없이 정상화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좀 읽을 텐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기계적인 행정 업무에 집중하게 돼서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은 뒷전이 됩니다. 사실 저부터 수십 년을 그렇게 교직 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요즘 신규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청운의 꿈을 안고 어려운 고시를 통과하여서 현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조적인 반응을 합니다.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잘해보려고 했던 꿈은 사라지고 매일 일에 치여서 내가 이러려고 교직에 왔나 회의감이 든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또 한때 교사들이 했던 말, 회자됐던 말 중에 행정 업무에 치여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쉬는 시간인 것 같다. 이런 말도 지난 이야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학교라는 곳이 혹은 교육 행정이라는 것이 학생들 교육을 잘해보자고 만든 것이었는데 분업화되고 체계화되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학생보다는 사업과 업무가 중심이 돼버린 것은 현실입니다. 교사뿐 아니라 교육 전문직, 행정직, 공무직 모두 학생 교육을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순간 집단 혹은 직능의 이기주의나 편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업무 정상화는 교사들을 편하라고 펴는 정책이 아닙니다. 교사들이 행정 업무로 바쁘면 정작 해야 할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교육이 뒷전이 되면서 아이들에게 신경질이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아이들을 돌봐야 할 것이 부담이 돼버립니다. 더구나 요즘 미래교육, 혁신교육,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교육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혁신교육을 말하는데 교사들이 모여 전학공을 하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수업과 생활교육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구태의연한 일제식 전달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먹히지도 않은 권위로 규제와 통제를 하면서 학생들과 갈등, 불신을 키우고 폭력이 난무하고 황폐한 학교 문화를 유지하고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 업무가 정상화되면 교사들이 학생을 중심에 둘 수가 있습니다. 수업과 학생 존중 후 맞춤 생활교육을 창의적으로 끝없이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교육은 업무가 정해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창의적인 영역이고 열정적인 영역입니다. 수업 몇 시간 들어가는 것이 교육 업무 전부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기,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무궁한 연구와 배움, 동료들과 협력, 나눔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교사들이 먼저 변혁적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국가에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교육도 지시와 통제 규제를 넘어 학생을 이해하고 그 이해의 바탕에서 맞춤 상담과 지원을 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상상하고 운영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수업을 한다고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사들이 쏟은 열정만큼 평화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되고 신뢰하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수업도 되고 아이들도 학교를 신뢰하면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을 중심에 두면 편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바빠진다는 걸 제가 65쪽에다 일일이 열거를 일부러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불과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매우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는 누구 지시나 매뉴얼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사 각자의 자발성에 기반한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학생에 대한 무한한 사랑, 책임의식의 발로로만 가능합니다. 입으로 바쁘다 하지만 교육 본연의 업무로 바빠지는 것은 힘들어도 교사들의 자부심과 보람과 자긍심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사들을 보면 편하고 일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열정,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이 보람으로 연결될 때 행복이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업무 정상화는 교사 입장의 정책이 아닙니다. 학생 중심의 정책이고 교사를 본연의 업무로 더 바꾸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그간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해 제가 아는 선에서도 우리 도에 10여 년 이상을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단체들이 모여서 이를 가닥을 치려고 하면 할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 자치를 통한 분권이 이루어져야 공문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오늘 비가 많이 오니 대책 수립하세요. 바람 많이 부니 대책 수립하세요. 일일이 대책을 도에서 공문으로 내립니다. 학교에서는 정말로 기후변화에나 재해에 대비한 어떤 일보다 공문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이런 전도 현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비할 능력이 오히려 없어졌다고도 할 수 있죠. 둘째, 직능별 단체들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가닥을 치기 이전에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비전을 함께 공부하고 학생들을 위해 교육을 위해 각 직군별로 교육에 어떻게 창의적으로 공헌할 수 있을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주장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각자 자리에서 직장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직으로 내 직군으로 어떤 일이 오지 않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교육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교원 행정 업무 정상화의 필요성이나 그간의 국가 차원, 도 차원의 노력 등을 각 교육관계 모든 직능단체에 연수를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연수가 늘어나기는 한데 친목 동아리나 이런 식으로 늘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취지를 살린다면 좋겠습니다. 모두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교무 업무 경감 당위성만 들으면 마치 누구를 특정 교원을 편애하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학교 관리자의 역할 혹은 도의 여러 관리자 전문직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에게 학교에서 업무 분장하기가 제일 수월해요. 특히 교감선생님들이 입장이나 교장들도 보면 업무를 교사들한테 배치하는 게 제일 수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는 행정업무 중심의 학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댔으면 합니다.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함께 현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직군들이 학생과 교육을 중심에 둔 실천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직업인을 넘어 공공의 영역이며 보람과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학생과 교육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혁신학교에서 많은 행정사님들이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행정 업무를 지원하면서 힘들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혁신학교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거지요. 했던 간절한 얼굴들이 지금 이 순간 떠오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는 정책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직종이나 직군을 넘어 교육에 모두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공헌할 것인가를 고민하자. 그리고 또 학교 자치를 통해 일일이 지원청이나 교육 본청으로부터 지시받는 그 행정 업무의 말단 구조로 학교를 만들지 말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 아까 그 박사님들 데이터, 또 우리 그 이응로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교원행정 업무 경감 만족도 조사를 보게 되면 제주는 좀 특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주, 강원이 사실은 이제 그 수치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가장 선두 있습니다. 물론 전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절대값이 정말 좀 참혹하거든요. 거의 3점대 평균, 전국 평균이 2.8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학교 상황은 정말로 시급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학교 업무 경감에 정말 가장 절대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의 학교지원 강화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센터장님을 대표해서 화순교육지원청 연민구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77쪽입니다. 연민구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학교 행정 업무를 경감을 통해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작으로 2020년 3월 1일자로 22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에 전면 배치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대감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이 3년째 접어드는 시점에서 학교 현장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의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학교 현장 인지도, 만족도, 업무 체감도 등을 통해 학교 반응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현장의 요청을 반영한 교육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둘째, 학교 구성원의 체감 가능한 지원 업무를 실현하고 있는가? 셋째, 실효성 있는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현장의 요청을 반영한 교육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플랫폼을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전진 기지로서 기반 구치라고 생각할 때 전국 최초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는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전진 기지로서 물리적 환경을
소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지원센터 성과와 관련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0쪽 학교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지원 업무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학교 지원 중심의 업무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학교 지원센터 역할이 정립되어 가고 있다는 성과를 통해 교육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원센터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살펴보기에 설문지와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자료 79쪽을 보시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희망하는 업무를 수렴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본 자료는 화성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설문을 통해 분석된 내용입니다. 그 표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교감이 미배치되어 있는 교무부장들의 의견은 업무가 과다하고 잦은 출장으로 교육활동에 장애를 받고 있다는 의견들이 주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학교 교직원들의 의견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매우 다양하였는데 검토 결과 총 71개의 업무 지원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었으나 현행 유지 44건, 지원 예정 3건, 지원 중 14건, 지원건은 1건, 지원가는 9건으로 현장의 의견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한두 가지를 소개해 보자면 처음 활동을 하는데 장소 선정이나 추진 개혁, 안전 점검, 학교 지도 등의 업무를 희망하는데 학교별 추진으로 업무를 지원을 희망하였는데 학교별 추진으로 현행 유지로 완료하였고 교과서를 구입하고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교과서를 구입해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처럼 개인별로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등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까지 학교 요구는 다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점인 학교 구성원의 업무 체감과 관련된 내용을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와 관련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8쪽 설문을 통해 본 학교 지원 만족도 결과 분석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중 학교 업무 경감 체감들을 보시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76.0으로 보통 수준인데 이것은 지원되는 업무와 무관한 교직원의 경우 체감들을 거의 느끼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자리에 79쪽 2번에 학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학교 현장 만족도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업무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고 센터 중심 방과학교 운영에 따른 담당 교사 업무 체감도가 높으며 기관적 교사 채용, 에듀포스, 에듀스시 등의 업무 지원으로 학교 업무를 점검하고 있다는 만족도 결과에서는 업무 관련자와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전체 만족도가 보통인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좀 더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학생들의 성장과 관련되는 학교 지원센터 업무 지원에 대한 고민은 과제로 남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실효성 있는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학교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와 관련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0쪽 두 번째, 학교 현장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 활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실효성은 학교 업무 경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업무 경감을 위한 본연의 목적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연계되고 있는 것에 관한
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 업무를 통해 기존의 교육지원청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지원 업무들이 학생들 성장과 관련이 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생활인권팀의 주요 지원 내용과 그다음에 학교 지원팀의 주요 지원 내용을 제가 기술해 놓았습니다. 생활인권팀과 학교 지원팀의 주요 업무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업무들은 학교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업무 경감 중심의 방점이 찍혀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촉진의 측면에서는 더 많은 결과, 노력과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고 학생의 성장과 활동에 다가가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과제로 남게 됩니다. 다음은 논의된 각각의 관점에서 대두된 과제를 보완할 수 있는 학교 지원센터 학교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1쪽입니다. 두 번째 2번인 학교 지원센터 교육 플랫폼 역할 강화 방안으로 학교 지원센터가 교육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보다 교육지원센터가 교육의 정보와 자료 참고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청 홈페이지에 학교 지원센터 메뉴 정비를 통해서 지원 업무를 홍보하고 학교와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다양한 교육 자료를 안내하는 교육 창구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3번 학교 구성원 업무 체감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기여전 업무 지원의 대상과 영역을 넓히는 방안으로 주로 이렇게 업무 지원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있다는 방과후 학교를 예를 들면 기존의 업무 대상을 초 중에서 유초 중고로 이렇게 확대한다든가 또 영역을 예를 들어서 센터 중심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업무 지원을 한 80%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또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뽑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학교에서 센터 중심에서 강사를 뽑아주는 것은 업무에 도움이 되는데 단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 활동을 운영하면서 강사를 한두 명 뽑는데 그 절차나 시간이 10명을 뽑거나 2명을 뽑거나 똑같더라. 그래서 지원을 완벽하게 해주려면 학교에서 운영되는 것까지도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돌봄 프로그램 중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학교에서 지금 뽑고 있는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좀 뽑아서 이렇게 대상과 확대를 좀 영역하면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의 경우에는 뭐 몇 가지 이렇게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사안 접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현장 업무 지원을 통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담당자에서 업무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발생 전에는 예방 교육 지원을 통해 학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서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아까 강원대 김웅로 기장 선생님께서도 학교 그 담당 업무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학교 업무 리스트를 작성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하고 통폐하거나 또는 폐지를 통해서 이렇게 단위 학교 업무를 이렇게 경감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교육활동 중심 협업 문화를 조성해서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이 학교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업무 경감을 통해 축적된 에너지가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반영되어 학생들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지원처의 교육활동 촉진자로서 역할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학교 업무 중심 경감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수량적 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력 제고에는 업무 관련자로 한정돼 있어서 교육과정 중심 활동의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따라서 교육 회복 프로그램이나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학교 업무 컨설팅 등과 같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화와 공존의 교육 지원을 위한 역할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평화와 공존의 교육 지원을 통해 생태 교육 환경 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탐방 교육 활동으로서 통학 농민운동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확대해주고, 네 번째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두 번 이렇게 이렇게 향후 과제로서 업무 경감이 아닌 학교 교육 활동을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센터장으로서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 주 대상이 교직원을 타겟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학교 업무 경감을 하고 있는 주 목적은 결국은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학교 교육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저희들이 좀 확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학교 지원센터, 학교 지원 강화 방안과 과제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학교 지원센터의 업무 지원 만족도 굉장히 매우 높음이고요. 그런 학교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업무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업무를 온전하게, 이제 추가 업무 지원도 원하지만 연민구 센터장님의 그 말씀은 교직원의 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도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이 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곡성교육지원청 최은순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최은순입니다. 학교 지원에 앞장서서 실행하시는 학교지원센터장님들과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곡성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함께 실행하고 있는 학교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곡성교육청으로 전입하였는데요. 전입하여서 제가 본 곡성의 첫 인상은 지역의 모든 분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곡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자체, 군의회, 재단, 마을 등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소통하며 함께 고민한 결과에 따라 곡성교육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곡성교육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서 포용과 소통, 배움이 있는 가정문화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사회문화, 자율과 책임을 배우는 학교의 필요 요구에 따라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학교교육의 유기적인 운영으로 곡성교육 공동체 구축과 성장을 위하여 지자체와 학교 현장과 공유하며 곡성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조직 구축을 통한 학교 지원을 위해서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을 2017년에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에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청 파견과 군청 파견, 민간 채용에 21명의 구성원이 근무하고 교육청과 마을과 학교, 지자체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주로 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의융합교육관 구축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시설 구축 예산과 프로그램 운영비, 비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재단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를 채용하여 학교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의융합교육관은 코딩, 메타버스 등 AI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래 산업 기술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학교는 자유학년제, 창의융합 기초교육 지원,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찾아가는 AI 교육, 그리고 영재교육원 발명센터와 연계하여 교육활동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의 자리는 월 1회 교육장과 지자체장의 정담회, 실무진 중심의 토란도란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 현안과 학교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미 있는 것은 교육청과 재단이 함께 주간 업무 협의를 하며 교육활동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며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는 교육활동 중에서도 학교 업무 경감에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기초학력 지원 강사 지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재단에서 2019년에 강사 30명을 선발하여 지원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20명이 기초학력 지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해력과 수해력 관련하여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의 3단계로 교육 연수를 실행하였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학생과 강사를 1대1로 연계하여 학생 1인당 한 과목 100시간을 지원하여 현재 문해력 37명, 수해력 23명의 학생에게 기초학력 정착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유센터, 학습 클리닉 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등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의 학습 심리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학기별로 교육청과 학교, 재단이 함께 협의의 시간을 갖고 학교의 요구사항과 강사 교육 활동의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보면 학생과 1대1 맞춤형 지도를 통해서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회복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으로서 생활지도가 병행하여 이루어진 효과도 볼 수 있었고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도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학생을 미리 선발하여 3월부터 지원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문해력 23명, 수해력 24명의 학생이 선정되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이 마무리되면 3월부터 학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학교 밖 방과후학교 운영 부분이 학교 업무 정상화와 연계되는 부분일 텐데요. 우리 청에서는 학교에서 인식하는 방과후학교 업무에 대한 부담을 지역과 함께 함으로써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학생을 함께 키우고 돌보고 나누는 선순환적 교육 공동체의 완성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연계 학교 밖 방과후학교 운영을 2020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그 진행 과정을 보면 1단계 담당 부서에서 지역사회 특수성을 파악하여 인적, 물적 상황과 이용 가능한 시설, 우수 강사 등을 파악하고 2번째,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이 가능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다음, 권역 내 학교와 연계 가능한 권역별 지역사회 인프라를 개발하여 지역별로 소재한 문화센터, 청소년의 집 등 시설 사용을 위하여 교육청과 군청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마지막으로 거점 장소와 학생의 안전 및 이동을 위한 지자체 관련 부서와 예산 지원 방안 등의 협의의 과정을 거쳐
3가지 유형으로 지역연계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연계 방과 후 학교는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지역사회 시설 활용형, 지역 우수강사 활용형, 관내 마을학교 시설 이용형 3가지 유형의 6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중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 후 학교 기반을 조성하여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연계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소규모 농촌 지역 특성상 학생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강사와 학생 활동에 적절한 장소 확보가 어렵고 장소 이동 시 이동수단의 확보와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 도보 이용 시 안전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몇 개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 네그린 학교는 곡성 청소년들이 모여 자기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여 너와 내가 함께 꿈을 그려나가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으로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하여 교육청, 재단, 지자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를 포함한 관내 학생 24팀 180명을 지원하며 동아리 활동 시에 청소년 지도사가 동아리에 멘토를 함으로써 교사의 부담이 줄어든 효과를 이루고 있지만 더 많은 멘토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사람책 도서관을 통한 사람책 대출, 삶의 방향, 직업 가치, 진로 설계 등 지역 학생들의 진로 멘토 역할을 하는 진로 프로그램으로 현재 79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사람책 총 115명이 대출되어 사람책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진로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삶의 가치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미래의 진로를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곡성가족학교는 곡성교육 가족 간의 소통 및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 치유, 놀이, 체험 등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운영하여 행복한 가족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학교는 관내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비영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며 지난 10월부터 시작하여 8차례 약 40여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곡성교육 공동체 구축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청에서 지자체와 연계하여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몇 가지 교육 활동들이 본 토론의 주제에 의미 있는 내용이 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실제로는 이제 비전만으로 사실은 지자체하고의 협력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지자체 9명, 교육지원청 3명, 민간 9명, 21명으로 구성된 곡성미래교육재단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을 덜어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가장 우수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제와 지금 이제 패널로 준비하신 분들이 이제 너무 충실하게 아마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저희 권순영 박사님의 발표를 봤을 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실제로도 대한민국 교사들의 업무가 정말로 과중하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것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과제물 평가라든가 회신하는 것에 있어서 선진국의 4분의 1, 심지어 5분의 1 이하의 수준이다. 이제 실질적으로 교육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했고요. 그리고 학교무 정상화 정책이 사실은 좀 선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업무 간소화되었다라고 응답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육 활동이나 교원들의 연구에 바로 투입이 되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3점대의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을 저희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길이 맞지만
실제로 교육 활동 중심, 학생 중심으로 직종과 직렬을 넘어서서 그 길로 가야 한다라는 또 합의도 필요하고요. 6분의 그 발제와 발표 내용을 들으셨는데 혹시 이제 그 궁금증이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제자분이나 또 패널로 참석하신 또 우리 교장 선생님 또 과장님도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바로 마이크를 저희 팀에서 갖다 주실 겁니다. 학교 이제 현장에 계시면서 저기 행정업무 경감에 관한 혹시 질의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연양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어과 민희선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와서 처음으로 이런 포럼에 참여를 해봤는데 제가 가장 와닿았었던 부분은 그 4번 아까 교원 업무 정상화는 업무 경감이 아니고 또 이것이 결국은 학생에게 이제 가야 한다 그 부분에 사실 가장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고요. 사실 저희 학교는 어제 1차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 해오던 그 교육과정 반성회를 간단하게나마 지금 어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또 저희가 어제 나눴었던 이야기하고 조금 연관됐었던 게 그 업무 분장에 관련한 거였거든요. 사실 2월, 3월이 되면 2월 달이 되면 그 발령이 새로 나오고 그다음에 업무 분장을 짤 때 항상 어려운 업무만 남아있게 되고 또 이 업무 분장 그 시기만 좀 잘 버티면 1년이 편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61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저희 돈은 제가 이제 이런 업무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도교육청에서 추진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교장 선생님께서 노력을 하셨다고 했고 또 59페이지에 보면 그 업무 정상화 추진 협의를 통한 업무 분장의 준거를 설정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교사가 담당한 업무는 업무 분장을 하지 않고 또 아까 보시면 그 교장 선생님의 업무, 교장 교감 선생님들 특히 관리자들의 업무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야만 또 교사들이 수업에 아이들에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혹시 전라남도에도 이런 업무 분장에 관련한 지침이라든지 기본적인 틀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과연 적용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업무 분장에 대한 기준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까 김민순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갈라치기 할수록 또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 분장을 위한 협의에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그 이현명 박사님 그 조사 결과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가장 불균형한 게 또 학교의 그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특정인에게 몰려 있는 그래서 균등하지 않는 것이 또 학교 업무 분장의 현실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이제 권순영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실질적으로 절대량이 많은 업무를 밖으로 빼는 업무 배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권순영 박사님께 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실제 그 밖으로 빼는 구조에서 좀 혁신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우리 학교 지원 센터장님들이 좀 그 귀한 시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권순영 박사님과 또 센터장님께 한번 이 업무를 밖으로 빼는 구조 어떤 것들이 좀 현실적일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소규모 학교 연구를 했습니다. 소규모 학교 연구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92년도에 마지막 연구가 있었다가 한 30년 정도죠. 그래서 올해 이제 했거든요. 그때 연구하고 좀 많이 좀 달라진 내용도 있고 또 비슷한 내용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지원청이 있잖아요. 우리 지원청에서 과장님도 오시고 또 센터장님도 오시고 한 것 같은데 교육지원 옛날에 제가 교사로 10년 전에 근무할 때는 교육청이었죠. 지역교육청이었는데 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청에 계신 장학사님들 또 나름대로 불만도 많으시고요. 또 만나 뵈면은 또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또 힘드신 점도 있고 또 단학교는 단학교대로 그런데 이름만 지원청으로 이제 바꿔놓은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35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교육장님의 사무분장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장님들이 지역 수요 현안에 있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육감님이 하시는 시도 교육학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위임하는 사항만 교육장님이 하실 수 있고 그 지역 수요 현안에 대한 것을 초중등 교육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장님이 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초자치단체장인 여기는 이제 시장님하고 군수님이 되겠죠. 그분들에게 교육경비 보조를 타가지고 중간 지원 조직 형태를 만들어서 마을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평생교육 부분 또 초중등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진작에 좀 고민했어야 되는데 오늘 곡성교육지원청의 과장님께서 그 얘기 사례가 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연구에서 결론에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했는데 곡성에서는 그것을 이미 2년 전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놀랬고요. 그게 이제 아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선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우리가 시장 군수님들 임기는 기본적으로 4년이 보장이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교육장님 임기는 얼마인가요? 길어도 2년 이상이야. 그건 전국적인 176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다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재선이라도 하게 되면 8년을 근무하세요. 근데 그 8년이란 근무 기간 동안에 교육장님이 3번, 4번 바뀌세요. 교육경비 보조 투자하려고 그래도 안 해요. 왜? 내년에 또 교육장님 바뀌실 건데 뭐. 지역 수요 현안이 있더라도 협조가 될까? 이런 구조가 계속적으로 지난 1991년 지방교육 자체하고 나서요. 계속적으로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 속에서 교육청에서 과연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역교육 수요 현안, 소규모 학교가 많다, 업무가 많은 학교가 많다, 이거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냐? 예전에 제가 15년 전에 처음 교사했을 때는 교육장님들이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쓸 수 있는 돈이 있으셨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은 도교육청은 다 일괄적으로 하시잖아요. 거의 단위학교로 직접 공문 가는 경우도 있고 지역교육지원청이 거의 터널 역할밖에는 사실상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170개 교육지원청의 학교 규모 편차가 되게 다양해요. 전국 공통의 기준으로 소규모학교 지원한다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 못합니다. 그 지역 수요 현안에 맞춤형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도교육청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그 지역적인 차원에서 학교에 맞춤형으로 지원해주고 또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곡성에서 잘 하고 계셔서 저도 오늘 많은 공부를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는데 항상 전남이 가장 앞서 갑니다. 예. 결국은 지원청을 통한 지금 학교 지원센터와 같은 조직을 통한 학교의 업무를 빼는 것.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곡성미래교육재단처럼 지자체의 기구를 만들어서 결국은 학교의 사무를 빼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그 비전이 되겠다. 실제 그 일을 우리 이제 총괄하시고 계신 분이 최은순 과장님이시지만 실제 그 업무를 한 3년 맡으신 장학사님, 선원원 장학사님 한번 좀 이후로 곡성미래교육재단이 방금 권순영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학교 업무를 빼갈 수 있는지 한번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곡성에서는 아까 발표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부터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고민을 이제 끊임없이 해왔고 뭐 저희 곡성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경기도가 조금 앞서가고 있고 이제 여러 지역청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이제 중앙교육부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중간 지원 조직이 정말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정상화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그 각계 지자체별로의 노력과 뭐 열정과 헌신이 아닌 법률로서 제정이 돼서 뒷받침을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지자체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방금 장학관님 말씀하셨던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장은 그 지역에 대한 무한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장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을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권한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단위학교 업무 정상화 이제 정책의 그 이제 구체적인 사항과 그것이 학교를 어떻게 그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신데 실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상세한 부분까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구성원 전체가 좀 비전으로 삼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교 업무를 저희가 이관이라든가 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낼 수 있지만 지금 법률적인 부분에서 교육장님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또 좀 폭넓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자체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 업무를 지원하거나 협력해 가는 게 사실 쉽지 않는 여정이다라는 좀 3년의 그 깊은 고민을 담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이현명 박사님이나 권순영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학교지원센터가 상당히 많은 업무 경감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 지원 강화나 또는 업무 이관 부분에 이제 그 더 혹시 여지가 있는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혹시 송영석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김영곤 과장님께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마음에 느낀 거는 이제 그 학교를 도울 수 있는 이렇게 발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더 지원해 주시고 이제 그 발굴한다고 해서 이제 저희 센터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직을 이제 저희 센터에다가 좀 권한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선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 센터를 통해서 저희 지역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청에서 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도에다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소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학교무 정상화 관련해서 이제 수년째 아마 그 이 관련한 뭐 매뉴얼 제작이라든가 또 이와 관련한 또 강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오셨던 우리 그 최영선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으로서 고충도 크실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녹동고등학교 교장 최용성입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학교 밖 업무로 팀을 이루어서 교육 업무를 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교가 교육 환경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학교 업무 정상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매뉴얼을 보급하고 시스템화하고 있는데 그 숙제를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교 업무 정상화라고 보다는 학교 업무의 효율화, 내실화 이렇게 해서 다양성을 추구해 가야 되지 우리 교육 현장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정상으로 가자. 이것은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하면서 전라남도의 다양한 학교급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학교는 매뉴얼이나 시스템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하신 분들 정말 연구해 주시고 전라남도 교육에 큰 화두를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동행은 같이 가는 것만은
동행이 아니다.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된다. 단위학교 교장으로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조연과 주연이 따로 없는 그런 학교 교육 환경이 되고 이제 정상화를 논의하기보다는 효율화와 또 내실화 이렇게 더 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여러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학교가 교육활동 중심, 학생 중심에 놓고 직종, 직렬 넘어서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포럼이 다소 산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위학교 무정상화를 넘어서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원청이나 본청의 정책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이관할 건가, 넘어서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당히 산만하고 방만한 주제를 한꺼번에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진전되고 진짜 토론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해 주시고 또 앞에서 패널로 참석해 주신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두 문장으로 간략하게 오늘을 마치는 소감 또는 문장으로 또 학교 무정상화 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순 과장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곡성의 가족은 모두가 교육자다입니다.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한마디로 우리 교육의 변화는 학교 지원 센터가 시작됩니다. 저는 주인과 노예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인과 노예의 차이점은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하고요. 주인은 찾아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갖는다면 노예로 살기보다는 모두가 다 주인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안 이것이 될 수 있나, 학교 현장의 야본이 정말로 가닥을 치는 일이 아니고 머리를 맞대는 일이어야 하더라고요. 아까 교장쌤이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정말 자발성에 바탕한 모두가 주인 되는 이러한 교육 모두가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년 토론회를 하신다 그래서 여러 직능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영화 감독과 배우 누가 돼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대 위에 우리 학생들이 그 무대의 중심에 서야 되고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아이들을 연출하기 위한 모든 역할을 직종 구분 없이 교직원 전체가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학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외부에서 너무 많은 수도꼭지를 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한글에 시옷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기대면서 살아야지 혼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서로 기대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일들을 해나간다면 원래 학교 업무 정상화가 의도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활동 중심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두의 말씀이 이제 가슴에 와닿습니다만 올해 1년 365일 저만큼이나 학교 무정상화를 머리에 담고 연구를 진행하셨던 김혜리 팀장님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 업무 정상화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하면서 저희도 많이 배웠고요. 앞에 오늘 나오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저희도 모두 다 주인이 되면서 아이들의 교육에 정진할 수 있었으면 학교 업무 정상화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권순영 박사님은 KTS를 놓쳤지만 저희들 가슴에 오늘 학교 업무 정상화 포럼은 한 점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한 걸음 더 전진을 위한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기가 안전운전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